2024년 12월 CNN 본사 편집국에 믿기 힘든 제보 하나가 도착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만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웃어넘겼다. 한 나라의 수도에서 자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보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사진과 영상은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울란바토르 중심과 거리 간판의 절반 이상이 한글이었다. 일부 구역은 몽골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아 보였다. 나는 CNN 아시아 특파원 제임스 카터다. 분쟁 지역부터 국제정상회담까지 15년 넘게 취재해왔지만 이번 지시만큼 당혹스러운 임무는 처음이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도하라. 그렇게 나는 카메라팀과 함께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 입국장 직원이 나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영어로 대답하려다 다시 물었다. 영어 하시나요? 직원은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그런데 요즘 여기서는 한국어가 더 편해요.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호텔 주소를 영어로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또렷한 한국어였다. 네, 알겠습니다. 명동 호텔 맞으시죠? 명동이라니. 여기가 서울도 아닌데. 기사는 태연하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지은 호텔이라 다들 그렇게 불러요. 도심에 들어서자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거의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떡볶이 전문점, 서울치킨, 부산카페, 김밥하우스. 간판의 대부분이 한글이었다. 대충 세어보니 메인 스트리트 100개 간판 중 60개 이상이 한국어였다. 거리 스피커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은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문구점 앞에서는 몽골 10대 소녀 둘이 아이돌 포토카드를 고르며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진짜 몽골 맞아? 나도 모르게 카메라 감독에게 중얼거렸다. 거리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 30대 남성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한글 간판이 많은가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한글로 써야 손님이 더 와요. 몽골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나요? 그럼요. 제 딸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익숙해요. 조금 더 조사해보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몽골 교육 통계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자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였다. 저녁 식당에서는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로 메뉴를 설명하는 모습도 보았다. 언어와 문화가 세대 전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심 전광판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숫자를 보았다. 한국과의 경제 통합 찬성 78%, 몽골 국민 10명 중 8명이 한국과 더 깊은 협력을 원한다는 의미였다. 문화 선호 수준을 넘어 국가적 방향성에 가까운 수치였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 나는 그 뿌리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한국인 교수가 있었다. 김수진 교수. 몽골 최초의 세종학당을 설립한 인물이다. 그녀를 만난 연구실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게시판 공지 절반이 한글이었다. 교수는 나를 보자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다가 내가 못 알아듣자 웃으며 영어로 전환했다. 김 교수는 1990년대 중반 남편의 연구를 따라 몽골에 왔다고 했다. 당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은 한 학기에 5명 남짓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교재였다. 그녀가 사용하던 한몽 사전은 오류투성이었다. 단어의 절반 이상이 틀렸고 뜻이 반대로 적힌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확인할수록 틀린 게 너무 많았죠. 결국 그녀는 직접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밤 손으로 예문을 쓰고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2007년 세종학당이 개설되며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늘자 결심했다. 제대로 된 사전을 만들자. 그 작업은 무려 15년간 이어졌다. 하루 24시간씩
단어 하나에 평균 20분을 투자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발음, 예문, 문화적 맥락까지 설명했다. 정, 눈치, 체면처럼 몽골어로 직역할 수 없는 단어는 한 페이지 전체를 써서 해설해야 했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이 그녀를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2017년부터는 제자들이 작업에 합류했다. 그중 한 명인 앵그볼드 씨는 현재 몽골 외교부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말했다. 사전 작업을 하면서 한국어의 뉘앙스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2022년 마침내 2만 개 단어가 담긴 표준 사전이 출간되었다. 현재 몽골 내 한국어 교육기관 대부분이 이 사전을 공식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도구였다. 하지만 언어만으로 국가 인식이 이렇게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진짜 이유는 경제였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몽골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일자리는 부족했고 겨울이 긴 기후 탓에 연중 안정적인 노동이 어려웠다. 이 시기에 한국 건설회사들이 몽골 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과 산업 문화를 경험했고 귀국 후에는 사업가 통역 사교사로 성장해 한국 문화를 몽골 전역에 전파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은 건설, 유통, 교통, IT 분야로 몽골에 본격 진출했다. 현대버스가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고 한국 편의점이 곳곳에 생겼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사용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코로나였다. 2020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몽골 국민들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지켜보았다. 투명한 정보 공개, 빠른 검사 시스템, 의료 기술력.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남겼다. 몽골 내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몽골 병원에서 사용된 한국산 진단 키트의 정확도는 현지 의료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가 강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걸요. 이후 젊은 세대의 진로 선택도 바뀌었다.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이 급격히 늘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언어가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도 분명했다. 역사적 부담이 적고 기술력과 경제 협력이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가공 기술이 부족하고 한국은 기술력이 강하지만 자원이 부족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였다. 나는 몽골 외곽의 한구리 재련소를 방문했다. 한국 기술로 운영되는 이 공장에서는 몽골 청년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한 20대 노동자는 말했다. 여기서 일하면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한국어도 늘어요. 언젠가는 한국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 변화는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을. 문화가 문을 열고 경제가 뿌리를 내리고 교육이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맞물리며 몽골 사회 전체의 방향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 제보를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신뢰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려는 거대한 흐름이다. 15년간 밤을 새워 사전을 만들던 한 교수의 집념, 한국에서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들의 경험, 위기 속에서 시스템을 증명한 한국가의 모습. 이 모든 것이 겹쳐지며 지금의 몽골을 만들고 있었다. 울란바토르의 밤거리에서 다시 한글 간판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결국 국가의 선택을 바꾼다.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는 어쩌면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반복될 새로운 모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